안녕하세요. 최만순입니다. 저는 오늘 128페이지 11째 줄부터 132페이지 넷째 줄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점 대신 선으로. 이상적인 도시를 만들려면 5층짜리 상가를 분해해서 거리에 길게 늘어선 단층짜리 연도형 가게를 배치해야 한다. 연도형 가게들은 길거리에 활기를 주고 사람들을 걷게 만들어 도시를 살리는 무기 중 하나다. 그런데 현재는 그런 가게들을 상가라는 한 점에 모아놓았기 때문에 사람들은 걷지 않고 자동차를 타고 한 점에서 다른 한 점인 상가 건물로 이동한다. 이렇듯 대형 아파트 상가 건물은 도시를 점지적으로 만들고 있다. 도시에 필요한 것은 점이 아닌 선이다. 선형으로 상업가로가 조성되어야 사람들이 걸으면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것이다. 강남구 노현동에서 선형이 가게를 따라 걷다 보면 옆 동네 청담동이 나오고 거기서 또 걷고 싶은 거리를 따라 걷다 보면 어느덧 강 건너 왕십리까지도 갈 수 있는 도시가 아름다운 도시다. 그리고 이렇듯 지역 간 차이와 경계 없이 하나로 소통되는 도시가 있는 사회가 살만한 사회일 것이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현대 도시는 반대로 대형 유통회사와 자동차 회사에 유리한 공간 구조를 갖고 있다. 우리나라에 현재 지어졌고 지어지고 있는 100층이 넘는 건물은 대형 유통회사를 소유한 롯데그룹과 자동차 회사인 현대차 사옥이다. 이 두 개의 고층 타워는 자동차 중심의 이동과 상업시설이 대형하게 들여진 우리 도시 공간이 만들어내는 것이다. 핫플레이스의 변천과 스마트폰. 얼마 전 요즘 사람들은 왜 북촌 같은 골목길 상권으로 많이 갈까요? 라는 질문을 받았다. 이렇다. 필자가 대학 다닐 때만 하더라도 핫플레이스는 코엑스몰 같은 곳이었다. 당시 코엑스몰은 에어컨이 가장 잘 나오는 것이었고 기억하기로는 화장실에 휴지가 걸려있는 유일한 상가이기도 했다. 하지만 지금의 핫플레이스는 골목이 있는 신사동 가로수길이나 경리단길, 익선동 같은 곳이다. 왜 그럴까?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오락적 자극을 찾는다. 필자가 어렸을 적에는 자연공터에서 잠자리나 물방개를 잡으며 뛰놀았던 기억이 있다. 그러다가 TV 시청은 저녁 6시에 나오는 만화영화 보는 게 고작이었다. 세월이 흘러 공터는 줄고 대신 영상매체의 볼거리는 많아지면서 사람들은 점점 더 모니터 앞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되었다. 결국 변화하는 모니터를 바라보면서 우리 뇌를 자극하는 시간이 더 많아진 것인데 문제는 이런 영상매체로 자극받다 보면 우리는 점점 더 자연으로부터 멀어지게 된다는 점이다. 골목을 살펴보자. 골목에는 우선 자연이 항상 있다. 골목길과 복도는 둘 다 사람이 다니는 길이지만 차이점은 골목에는 항상 변화하는 하늘이 있고 복도에는 늘 똑같은 형광등만 있다는 것이다. 골목 상권에서는 몇 발짝만 걸어도 작은 가게들이 줄지어 나타난다. 변화의 밀도가 높다. 옷가게와 구두가게에서 구경하면서 물건을 사기도 하고 배가 고프면 식당에서 음식을 먹을 수도 있고 피곤하면 카페에 앉아 쉴 수도 있다. 게다가 자연인 하늘을 계속 볼 수가 있다. 그뿐 아니라 젊은이들은 거리에 나가면 다른 이성을 접할 기회도 높아진다. 본능적으로 붐비는 곳에 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럼 혹자는
골목은 예전에도 그랬는데 왜 지금 찾아가는 사람이 많아졌는가 하고 반문할 것이다. 우선 우리 주거 형태가 마당이 있는 주택에서 아파트로 바뀐 것이 결정적인 이유다. 우리는 삶에서 위부 자연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 거의 없다. 그러다 보니 현대인은 위부 공간을 경험하기 위해 골목길 상권으로 이동한다. 그리고 또 하나의 결정적인 이유는 스마트폰이다. 예전에는 골목 상권에 나오면 실내에서 보는 영상 매체를 포기해야만 했다. 그러나 지금은 스마트폰으로 모든 영상 매체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즐길 수 있다. 더 이상 답답한 방에 있을 이유가 없어진 것이다. 이처럼 자연에 대한 욕구, 위부 자극,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 스마트폰이 주는 자유가 합쳐져서 최근 들어 사람들이 점점 더 골목길 상권을 찾게 되는 것이다. 네, 감사합니다.